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어, 이 태백일사에서 말하고 싶은 어떤 우리 고유 철학, 사유 체계의 흔적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게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추리를 해서 드린 결론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훈민정음하고 태백일사하고 상당히 비슷한 어떤 뭐랄까요 철학 체계가 보이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인물이 이원이라는 인물이 아닐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원이라는 인물은 단군세기를 쓴 행천이암의 손자고 그다음에 훈민정음과 태백일사가 이렇게 뭔가 비슷한 어떤 철학을 이렇게 함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맥의 할아버지가 이원이라는 점. 그다음에 이원은 세종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승이었죠. 세자 사빈. 그리고 또 세종대왕의 좌의정, 우의정을 역임하면서 상당히 측근에 있었던 인물이었고, 특히 세종이 단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우리 고유 어떤 문화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에, 저기 많은 연구와 그런 관심을 보였던 이면에는 이원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고성희 씨를 중심으로 해서 훈민정음과 태백일사가 모종의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이 끝날 시간쯤 돼서는 여러 선생님들은 과연 그 남 교수의 저런 추론이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을 제가 듣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훈민정음과 태백일사가 자 그러면 그 남 교수 당신이 보기에 뭐가 비슷한 거요 도대체 뭐가 비슷한 거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천문 지리 중에서 어떤 우주의 어떤 운행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동양 질서에서는 어떤 황제국의 이제 그 독점적인 영역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온갖 천문 관측 기기를 발명도 하고 또 본인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오늘 내용의 핵심을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훈민정음은 한글은 천문, 하늘의 혹은 천지인의 운행 법칙을 그대로 따서 문자를 만들었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민정 해례본에. 그렇다면 그 하늘과 땅의 운행 원리를 따서 만든 문자를 쓰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 세종대왕이 봤던 그 백성들은 하늘의 정신을 그대로 따서 내 몸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백성을 생각했던 거라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상당히 혁명적이고 놀라운 발상인 거죠. 어떻게 백성들이 하늘천자 천민, 천할천이 아니라 아주 귀하고 귀한
하늘천자 천민이라는 생각을 했을까? 그건 정말 중세 유교 중심 사회에서 불가능한 사상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국이 주로 한다고 믿었던 천문에 몰입했던 세종대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고유 우주론 체계를 완전히 집대성한 이 다이제스트처럼 집대성한 책이 이 태백일사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여기 우리 경복궁에 가시면요. 장영실 선생이 뭐 자경을 세웠던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집현전 터 옆에 이 장영실 이런 그 뭡니까 천문 연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자경을 세웠던 것이 바로 인접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백일사에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삼신과 오제 오령이 있는데 이로써 태양과 달이 운행하고 인간이 별, 여기서는 북극성과 북두칠성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아주 몰입해서 관측했던 사람이 그것도 제사를 초례를 지내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원인데 이원이 태종과 세종의 최측근 인사였다는 점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천문에서 핵심은 북극성, 태일성하고 북두칠성이거든요. 자, 이 운행을 살피고 측정하여 달력을 만들고 지구 1년 4시를 기준으로 1년을 삼았다라고 하는 아주 태고적의 우리 뭡니까? 천문 기원론 관련된 대목이 태백일사에 있는데 이 점을 제가 좀 일부러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좀 따왔습니다. 자, 이처럼 천문에 몰입을 했는데 천문에 아주 몰입했던 이 세종대왕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뭐 창제라고 하기보다는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이 우연한 일치가 아니었겠죠. 근데 제가 좀 이 대목에서 퀴즈 비슷하게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해례본이 우리 33년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동양의 33천절과 혹시 관계가 있는가 하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네 방이 8개 하늘이 있으니까 4, 8이 30이죠. 거기다 중앙 테라천 합하면 33천이 있다. 이런 그 우주론 체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양에서는 이제 천문도 28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8수가 훈민정음의 28자하고 일치한 것이 우연일까 우연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명제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음이 11개 있어요. 근데 해례본에 보면은 10개는 자리가 정해 있고 하나는 무의, 자리가 없는 수다. 그래가지고 10 더하기 1을 해서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천부경에서 말하는 일적 10거, 그렇죠? 1이 확장해서 10이 되면 크게 열린다고 하는 것, 혹은 이맥의 호가 일십당 주인입니다. 일십당. 이것도 어떤 그 1과 10의 숫자로 뭔가를 상징한 것이 드러나죠. 즉, 훈민정음의 모음이 11개인 거하고 천부경과 이맥의 일십당이라고 어떤 상수, 숫자와 모종의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세 번째 명제. 그다음에 네 번째, 한글이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해서 하나의 글자가 되는 것은 삼신오제본기에 나오는 삼신일체 혹은 지빌함삼 하나를 잡으면 그 안에 세 개가 있고 회삼기일 세 개에 나눠진 것을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회삼기일이라고 하는 태백일사의 일체 삼용 개념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네 번째 명제가 있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네 가지 명제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1번부터 4번까지 나름대로 뭔가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4번이죠. 가장 그 중에 가장 타당하게 볼 수 있는 건 이제 네 번째 명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명제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과 바로 직결되는 그 같은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설계 법칙, 우주의 설계 법칙이 여러분 왼쪽에 보이시는 이 뭡니까? 이게 하도라고 하는 건데요. 시간이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하도는 동양 최고의 우주론 체계를 표현한 거고요. 이것은 저 조화로운 우주, 아주 균형 잡힌 우주를 상징한 것이고 이것과 음양짝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낙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와 낙서를 합해서 도서라고 하고 우리 도서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여기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한글의 모음의 제자 원리를 바로 이 하도에서 따왔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말하자면은 제후국에서는 감히 이런 걸 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는 하늘의 운행 원리는 황제만 따지는 건데 어떻게 제후국의 왕이 새롭게 문자를 만드는 것도 참 시쳇말로 건방진 건데 거기다가 심지어 그 문자에다가 하늘의 설계도를 집어넣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유교적인 천주 질서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반역이죠, 반역. 근데 그만큼 세종대왕은 우리 한글의 제자 원리, 모음의 제자 원리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하도를 직접, 노골적으로 상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하도를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참여하신 선생님들 중에 하도 낙서와 같은 이런 도상에 대해서 아직 조금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죄송스럽지만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면 이 하도를 보시면은요, 이 동방하고 남방의 이게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38, 그 다음에 27이 있죠? 27, 38.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양기운이 퍼져나가는 양의 수고, 그 다음에 음기운의 숫자가 이 서북방에 있습니다. 숫자는 4 더하기 9, 4, 9, 6일이죠. 이걸 더하면 20이고요. 이걸 다 더하면 20이 됩니다. 그래서 양기운이 있는 양방의 숫자들과 음방의 숫자를 합한 것이 20대 20으로 1대 1의 정확한 균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요. 낙서에는 이것이 3대 2로 양이 더 많습니다. 3대 2로. 음양 불균형 상태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낙서에서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동서남북 방위에 보면 여기는 남방, 북방, 여기는 이제 동방, 서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짝수, 홀수, 짝수, 짝수, 홀수 이렇게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방위에서 심지어 가운데서도 짝수 10, 짝수 10, 홀수 5 이렇게 음양이 딱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치 이 젊은 커플들이 이 다섯 방위에서 월츠를 추고 있는 것처럼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보면은 이 숫자들이 그 중앙에 이 1이 있지 않습니까? 1을 향해서 여기는 3이고 맞은편은 4면은 우리가 동양 음양론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땡기지 않습니까? 자석이 땡기지 않습니까? 플러스 플러스는 밀고 근데 마주보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음양짝이 되어 있습니다. 3, 4 여기는 짝수 여기는 홀수 그렇죠? 바깥으로 여기는 바깥대로 음양짝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냐면은 가운데 이를 향해서 모든 것이 모여가고 있는 그런 형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여기 낙서에서는 어떻게 되면 이게 바깥으로 팽창하는 낙서는 여기 제가 그려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어떤 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와 같은 이제 우주가 조화로운 우주를 형상한 것이 바로 이 하도인데 하도의 어떤 그 뭡니까 구조대로 여기는 5,
우, 아, 어, 요, 유, 여, 야, 요 구조대로 만들었습니다. 한글의 모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훈민정 해례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저 숫자를 배열하는 것이.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모음은 초성, 중성, 종성 중에서 중성이죠. 초성과 종성 중에서. 근데 훈민정 해례본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중성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 속에 또 인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 뭡니까? 이 인간의 몸을 이런 구조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점 의의에서 천지인에서 이 인이 이것을 완성하는 그런 소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의 조화로운 우주를 상징하는 그 질서를 따라서 모음 11자 모음 11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와 같은 흥미로운 내용들은 이미 사실은 뭐 오래전부터 연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 김승관 선생 연구 있었고 여기 있는 분들 뭐 저기 이익환 저 세계 언어 학회 부회장이신 이익환 교수님이나 그다음에 신민식 한예종 원장,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정상규 씨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